소규모 시장 템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명문 구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하게 된 김하성. 다수의 현지 언론이 김하성의 주전 경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템파베이에서도 그랬듯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발휘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 MLB.com은 2일이야 한국 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이 템파베이 레이스로부터 김하성을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영입했다라고 발표했다. 김하성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진행되는 시카고 컵스전에서 애틀랜타 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절 철인이라 불렸던 김하성은 올 시즌 템파베이 최고 연봉이라는 지위를 뒤로하고 부상투성이 오명에 시달렸다.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긴 재활을 거쳐 5월 마침내 마이너리그에서 복귀 움직임을 보였지만 6월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메이저리그 컴백이 미뤄졌고 7월 초 복귀에서는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 이것만이 아니다. 7월 2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도루를 시도하다가 허리 부상을 당하며 나흘 뒤 부상자명단에 등재됐다. 미국 CBS 스포츠는 당시 김하성은 7월 말에도 허리 염좌로 부상자명단에 오른 바 있다가 8월 2일 복귀한 바 있다. 29세 김하성은 종아리 어깨 햄스트링 등 시즌 내내 부상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 라며 김하성의 내구성을 문제 삼았다. 김하성은 결국 올 시즌 24경기 타율 중기 1사 8사타 18안타, 2홈런 5타점, OPS, 우중미릴의 침체 속에서 웨이버 공시되는 굴욕을 당했다. 새로운 둥지 애틀랜타 역시 김하성의 부상 이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MLB.com은 김하성은 다음 달 30세가 되며 2026년 선수 옵션 1,600만 달러가 포함된 2년 계약 첫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허리 염증과 오른쪽 어깨 수술 회복을 포함한 여러 부상에 괴롭힘 당하며 올해 24경기를 뛰는데 그쳤다. 레이스에서 84타수 동안 OPS, 중리위를 남긴 김하성은 8월 19일 이후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걱정의 시선을 보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내야를 장악하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던 2023 시즌의 활약을 재현하길 희망하고 있다. MLB.com은 김하성은 2023년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고 MVP 투표에서 14위를 기록했다. 이는 샌디에이고에서 보낸 4시즌 가운데 최고의 해로 당시 5.4 비바도 AR을 타율, 226 구어 출루율, 3보 1 장타율, 전상 08 38도로 장타 40개를 기록했다라고 김하성의 화려했던 과거를 조명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주 포지션인 유격수가 취약점인 팀이다. 올해 유격수 팀 타율이 27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7위이며 OPS는 최하위 돈도 2시사다. 주전 유격수 닉 앨런이 128경기 타율 토니 이어운이 21타점, OPS 모두 3사 100업, 루크 윌리엄스가 나해의 경기 타율 던치는 3범무 5타점, OPS 33228로 모두 부진한 상황. 김하성의 주전 경쟁 가능성에 희망적 신호가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심은 역시 건강이다.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2023년 영광 재현에 도전할 수 있다. 김하성의 애틀랜타 이적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우선 템파베이에서의 실망스러운 시즌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애틀랜타는 전통적으로 좋은 타격 환경을 제공하는 구단으로 유명하며 김하성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틀랜타의 유격수 포지션 상황을 보면 김하성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애틀랜타의 유격수 진영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닉 앨런과 루크 윌리엄스 모두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건강한 김하성이라면 충분히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김하성의 건강 상태다. 올 시즌 김하성은 말 그대로 부상의 연속이었다.
어깨 수술 이후 복귀 과정에서 햄스트링 부상, 종아리 부상, 허리 부상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부상의 연속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에서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쇄적인 부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템파베이에서의 웨이버 공시는 김하성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시즌 전팀 최고 연봉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던 선수가 부상과 부진으로 웨이버에 올려지는 것은 선수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김하성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2023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보여준 김하성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골드글러브 수상과 MVP 투표 14위는 김하성이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증명하는 지표들이다. 애틀랜타 구단 역시 이런 김하성의 잠재력을 믿고 웨이버 클레임을 신청했을 것이다. 웨이버를 통한 영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선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따른다. 김하성의 경우 그 리스크는 바로 부상 위험이다. 애틀랜타의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은 김하성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웨이버 클레임을 신청하기 전에 김하성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하성 입장에서도 애틀랜타는 좋은 선택이다. 애틀랜타는 전통적으로 선수 개발과 관리에 뛰어난 구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부상 선수들의 재활과 관리에 있어서는 리그 내에서도 인정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애틀랜타의 타격 환경은 김하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루이스트 파크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아니지만 애틀랜타의 타격 코치진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뛰어나다. 김하성의 컨택 능력과 성환을 살린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비적으로도 애틀랜타는 김하성에게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다. 2023 시즌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의 수비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 애틀랜타의 내야진과 함께라면 더욱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김하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타격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올 시즌 .214라는 타율은 김하성의 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애틀랜타 팬들 역시 김하성의 합류를 반기고 있다. 오랫동안 유격수 포지션의 불안정함에 시달려온 팬들에게 김하성은 희망적인 존재다. 물론 부상 이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부분은 김하성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즌 말미에 이뤄진 이번 이적은 김하성에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애틀랜타에서의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시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김하성의 애틀랜타에서의 성공 여부는 건강에 달려있다.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2023 시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김하성과 애틀랜타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 시작됐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